회사의 채용 담당자분들 만나다 보면 뭐 이런저런 고민들이 많으세요. 또 어떻게 변화하는 그 환경, 상황에 따라서 또 새로운 고민들을 또 갖고 문의하시기도 하는데, 뭐 기본적으로 이런 고민은 늘 갖고 계시죠. 지원서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요즘은 채용 인원이 줄어들고 있다라고도 하지만 채용 인원은 줄어도 지원자는 여전히 많을 수 있어요. 더 이게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죠. 그 많은 지원자들이 제출한 이 서류, 지원서를 과연 누가 다 읽고 평가할 거냐.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사람을 이제 누가 추려서 넘길 때 뭘 가지고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게 이제 늘 기본적인 고민으로 갖고 계신 부분이고요. 거기에 이어서 이제 최근에 하시는 고민으로는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 AI가 나오고 나서 지원서를 작성할 때 이 AI의 도움을 받는 사례가 좀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과연 이제 어디까지 AI를 쓴 거를 인정을 해줄 것이냐, 이런 게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지원서 과연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다 보니까 이 서류 전형 쪽에 고민이 좀 많으신 상황인 것 같고요. 그와 또 별개로 어떤 고민이 있나 보면 요즘 이제 인사관리 차원에서 여러 사건, 사고, 이슈들이 이제 가끔씩 생기곤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등등등, 이제 인사상 관리를 할 때 문제가 되는 그런 사례가 생기곤 하는데, 우리 조직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줄 만한 그런 사람들을 좀 잘 거르고 싶다, 이런 니즈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효과적인 도구를 찾는 건 늘 또 있으신 것 같고요. 특히 마지막으로 지원자들을 좀 많이 이렇게 유치하려면, 또 흥행에 성공하려면 허들이 너무 높으면 곤란하다. 그래서 지원자 부담을 좀 줄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 경우도 있고, 또 뭔가 감독관 비용이라든지 등등 이런 이 전형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좀 줄이고 싶다, 이런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고민 니즈에 대해서 비싸지 않고 간단하게 실시할 수 있는, 그렇지만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이런 좋은 도구가 없을까, 이런 게 채용 담당자들이 갖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네, 그에 대한 첫 번째 답으로 간편형 인성검사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목에 붙은 것처럼 좀 더 우리가 우리의 핵심적인 그 니즈에 잘 맞게 충족될 수 있다면 더 짧게 핵심적인 것만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게 간편형 인성검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뭐 고민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제 서류나 면접에서 우리가 아무리 부적합한 사람의 그 특성을 확인하고 싶어도 거기선 잘 발견되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필터링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많이 찾고 계시고요. 자기소개서를 뭐 평가를 전혀 안 할 수는 없을 텐데, 그런 평가 대상을 좀 앞에 뭔가를 통해서 더 줄여보고 싶다, 최소화하고 싶다, 네, 이런 이제 고민이 있을 때 하나의 답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특히 공공기관, 공기업이 이런 경우가 꽤 있는데, 면접에 참고할 수 있는 인성 관련된 특성들을 좀 미리 확보하고 싶은데 좀 이런 간단한 검사로 해보고 싶다, 이런 니즈가 있을 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간편형 인성 검사를 소개해드리면요, 저희 회사의 이제 풀 버전으로 전체를 다 보는 인성 검사는 한 340문항, 또는 그 경우에 따라서 한 280문항 등등 300개 내외의 문항을 대개 보게 돼 있어요. 타사에서는 뭐 400개 이상을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많은 그 문항 수로 한 40분 이상 이렇게 보는 거에 대해서도 부담을 느끼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원자 부담을 좀 최소화하고 싶다, 문항 수도 훨씬 더 줄어들면 좋겠다, 이런 니즈가 있을 때 쓸 수 있도록 저희가 개발한 검사가 간편형 인성 검사고요. 오프라인, 온라인 모두 가능하고, 이게 뭐 120문항이기 때문에 지원자에 따라서는 뭐 10분 안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아무리 길어도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면은 다 누구나 마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검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다양한 측정 요인들을 재고 있고요. 물론 이제 풀 버전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요인들을 잴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처음에 스크리닝, 필터링 하는데 꼭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그런 특성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편형 인성검사에서도 풀 버전에서 제공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결과들을 제공을 해드리는데, 그래서 보통 인성 종합 결과라고 해서 보통 인성 레벨, 타사에서는 뭐 인성 등급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 사람의 인성을 좀 종합해서 봤을 때 일 잘하는 사람들이 또 갖추는 그런 특성들을 얼마나 많이 갖추고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레벨을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기본적인 필터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행동 특성을 간략히 요약한 그런 결과, 그
다음에 이 응답을 신뢰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CWB라고 해서 카운트 프로덕티브 워크 비헤이비어의 준말인데요. 우리 조직에 좀 문제가 될 만한 어떤 반사회성, 무책임, 충동성 등의 이런 좀 부정적인 특성들도 여기서 같이 검증을 해서 이런 특성이 매우 강한 사람들은 미리 거를 수 있도록 그런 결과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인재상이라든지 업무 수행과 관련된 성격 특성인 워크 스타일, NCS 중에서도 좀 더 인성과 관련 있는 3가지 요인, 이런 것들을 결과를 드리고 있고요. 개인별 강약점에 기반한 면접 질문을 드려서 그것도 면접에서 참고로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그 인성 레벨을 드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이렇게 S부터 I까지 총 9개의 인성 레벨로 결과를 드리고 있어요. 이 중에 I를 제외한 S부터 F까지가 어떤 유효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의 인성 결과를 갖고 얼마나 좀 일을 잘할 것 같은지를 S부터 F까지 쭉 들어 세운 건데요. 보통 회사들마다 좀 이게 차이들이 있지만 DF는 많은 회사에서 부적합으로 보고 있고요. 조금 더 지원자 수가 여유가 있고 우리는 인성을 다 잘 검증해서 보겠다라고 할 때는 C까지도 좀 같이 일하기는 곤란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이 인성을 강화해서 보겠다라고 할 때는 B-까지도 더 높여서 컷오프 라인을 설정을 하기도 합니다. I 같은 인밸리드는 무효 결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자기보고식 셀프 리포트 형태의 검사하다 보니까 솔직하지 않게 무성의하게 이제 응답을 하게 되면 이 결과를 믿을 수 없다라고 봐서 이 결과상으로는 이 사람의 인성, 실제 특성을 좀 알기가 어렵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런 결과가 있을 때에 I를 다 부적합하다라고 판단하는 사례도 있고, I 중에 서류 전형이 다른 결과가 뛰어난 사람만 일부 선발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레벨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까지를 부적합 지원자로 볼지 그 기준을 정해서 전형에 반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같은 회사 안에서도 그 기준은 직무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인성검사에 대한 다양한 설명을 더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례가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대표적인 첫 번째 사례 하나 좀 말씀드리면 P사의 사례인데요. 참고로 여기서 P사는 실제 그 회사 이름이 P로 시작하는 회사는 아니니까 굳이 찾아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임의로 붙였습니다. 이 P사에서는 신입 채용에서 먼저 이걸 활용을 했었고, 그 후에는 경력직 채용에서도 같은 방식을 적용한 바가 있었는데, 서류 접수를 한 저희가 처음 적용했던 사례에서는 실제 한 10,000에서 20,000명 정도까지 됐던 것 같아요. 그 많은 그 인원에 대해서 서류 접수 직후에 지원자 전원에 대해서 이 간편형 인성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레벨 1이라고 해서 이 검사를 진행을 했고요. 그렇게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아까 보셨던 인성 레벨을 갖고 기준에 미달하는 부적합 지원자를 스크리닝한 다음에 거기서 추려진 인원을 대상으로 더 인원을 좀 줄여서 자기소개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서류 전형에서 이걸 반영했던 방법이고, 그 후에 이걸 거기서 이제 끝내지 않고 필기 전형에서 인성검사를 한 번 더 봤어요. 이 회사의 경우는. 그때는 간편형이 아니라 풀 버전으로 인성검사를 봐서 간편형으로 특히 이제 감독 없이 온라인상에서 봤던 그 결과랑 오프라인 시험에서 실제로 풀 버전으로 봤던 검사 결과를 교차 검증해서 한 번 더 인성을 최종 검증하는 이런 방식을 썼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인성검사를 2번 쓰니까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서류 전형을 좀 효율화하는 방법으로 이걸 썼고 인성을 아주 중요하게 보겠다, 이런 차원에서 2차례에 거쳐서 검증한 사례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Q사입니다. Q사 역시 이니셜 실제 이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Q사의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공공기관이었어요. 많은 공공기관들이 최근에 이렇게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NCS 채용을 시작한 지는 꽤 됐죠. 근데 NCS 채용을 할 때 예전에는 그 필기 전형에서 그 직업기초 능력과 직무수행 능력을 보면서 인성검사도 같이 보기도 했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는 인성검사가 좀 많이 빠져서 최근에는 진행되지 않은 사례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인성검사는 정답이 있는 형태의 검사가 아니잖아요.
이제 공공기관은 뭔가 이제 애매한 그런 어떤 기준을 갖고 적용하는 것 이런 게 좀 나중에 감사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인성검사 특히 자기보고식으로 하는 그걸 정답이 없는 절대적인 정답이 없는 그 검사를 전형에 쓰는 거는 좀 부담스럽고 직업기초 능력이나 직무수행 능력 그 점수를 갖고 필기 전형을 진행하는 이 사례가 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성검사가 없다 보니까 면접을 보기 직전에 필기 합격자 대상으로 면접 대상자가 되겠죠. 그분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이 간편형 인성검사를 보게 해서 우리가 면접에 참고할 수 있는 이 사람의 이제 인성 특성에 대한 정보를 갖고 그 결과표를 갖고 면접을 진행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자별 강약점 기반한 그런 면접 질문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고 거기 오프닝 퀘스천이 나오는데 지원자가 최근의 경험 속에서 그런 해당되는 특성을 발휘했던 사례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좀 제공이 되고요. 조직 공격성이나 응답 신뢰도 관련된 그런 정보가 같이 제공이 돼서 특히 이제 조직 공격성, 아까 제가 CWP라고 말씀드린 반사회성, 충동성, 무책임 이런 게 아주 높은 지원자 같은 경우는 면접에서 다른 게 또 다 좋아 보여도 아주 판단을 좀 신중하게 해서 우리 회사에, 우리 조직에, 우리 기관에 문제가 될 만한 사람들을 또 다음 단계로 넘기지 않도록 참고하는 중요한 자료로 사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게 공공기관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활용 사례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거는 반드시 공공기관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아니고 민간기업, 사기업에서도 어떤 인성검사를 앞 단계에서 진행하지 않았을 때에 면접에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참고자료, 인성 관련된 성격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